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거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참전 유공자법,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2019년 4월 30일 시행한 법률 제 16,429호 4월 30일 2016년 4월 30일에 일부 개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총칙에서 보면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이렇게 하고, 2조 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이란 1950년부터 6월 25일까지 1953년부터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항에 가서 참전 유공자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여기가 이제 우리 월남 참전자에 대한 해당되는 거예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나에 가면은 병력법, 군인사법, 현역 복무 중 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여하고 전역한 군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25 참전 퇴직한 경찰 공무원, 6.25 전쟁에 참여한 소년지원병, 경찰서장, 경찰관 통제를 받아 6.25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서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6.25 참전자법하고 우리 월남전 참전자법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적용 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국가 등의 책무, 이런 것은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 유공자와 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고의 사업을 한다.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참전 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6.25 전쟁 참전 국가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책무가 되어 있고, 유엔 참전의 날, 해외 파병 용사의 날, 우리는 제4조 3항에 보면은 국가는 해외 파병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전후 단체들이 의견이 통일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시행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월참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5조에 가면은 이제 등록 및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전 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제1항에 따라 다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에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이제 여기 보면 그 내용 밑에 가서 등록한 날에 참여로 등록한 것을 본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걸 다 읽으려면 한이 없으니까, 국가 유공자로서 등록된 사람, 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고요죄 후유증 환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하고 후유증에 등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참전 유공자다. 국가보훈처장은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내가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참전 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은 제2호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도 불구하고 1항 및 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 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에 16년 5월 29일 날 이게 개정이 됐어요. 팀설이 됐어요. 그다음에 신상 변동의 신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렇고, 예우 및 지원에 가서 참전 명예수당, 이게 이제 우리 참전 명예수당 우리하고 해당되는 건데,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는, 65세 전에는 못 받았던 거예요. 65세 다 넘기 때문에 이제 받는 거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당 지급 대상자를 한다. 는 이 다음 각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 명예수당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이게 선택하여 지급한다. 이게 병급 제한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하여 지급한다. 이거를 이제 없애야 돼. 그래 병기 규제가 병기위 규제가 해제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뭐 6, 7호 이런 거는 보면은 뭐 보험료 지급할 사주하고 참전매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뭐 이게 채권 압류할 수 없고 이런 내용도 뭐 지나가고, 의료 지원, 양로 지원, 요양 지원, 뭐 보조금 신청, 조사 질문, 뭐 금융정보 제공,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 묘지 안장, 보공동의 이용 지원, 권리 발생 시기 뭐 사업 재원 이런 거, 보험기금 법 같은 거, 보조금 국가에서 이제 돈 지급하는 법 조항이고, 주택 공급 뭐 이렇게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거 13 삭제된 거, 이거는 보니까 유교하고 월남하고 이렇게 같이 된 거는 삭제를 했더라고요. 잘못돼 가지고. 그 다음에 18조에 가면 이게 이제 우리 유교 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이제 18조에 있어요. 제 18조에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설립 요거는 있고, 이제 18조 2에 가면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의 설립, 요게 이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상부 상조 동안 침묵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장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월남전 참전자회를 둔다. 이게 2015년 12월 22일 날 월남전 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월남전 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 인가를 받아 그 본부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이게 이제 임원에 대한 거, 뭐 규정 법에 대한 거 이런 거 있고, 회원의 자격 6.25 전쟁하고 참전 유공자,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각각 월남전 참전자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고엽제,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해요.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 전 참전자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2015년 우리 월남전 참전자법 고엽제 전후회법과 다르게 월남 참전법이 생기면서 이것이 이게 설립이 된 거예요. 신설된. 다음에 뭐 조직, 뭐 지부 지혜 둔다는 거, 뭐 임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정관은 뭐 이렇게 작성하게 돼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수익사업, 요거 수익사업을 우리 뭐 박수천 회장이 요걸 한다고 뭐 2년 걸렸다고 그러는데, 뭐 수익사업 해놓고 아직 뭐 설립 사업을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조항만 넣어놓은 것 같아요. 뭐 재판하고 뭐 싸우고 지랄을 하느라고 이런 것도 못해서 하지도 못하고 조항만 2년 동안 고생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거. 앞으로 이제 잘하면 수익사업을 잘하면은 우리 전우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전우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또 우리 전우회도 그 참전자회도 기금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큰 좋은 거예요. 이거 잘하면은 싸움만 안 하면 괜찮아. 그리고 운영만 잘하면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만 앉으면은 좋은 조직이에요. 근데 이 조직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다음 수익사업 이거 수익복지위원회 설치 이거 다 수익사업에 대한 다른 거고, 심의위원회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이런 건 총회는 대의원 구성한 이건 사단법인이나 공자 단체나 다 똑같이 총회 이사회 국가도 지방자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보조금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된 거예요. 공유재산 우선 국가는 지방자치단 6.25 참전유공자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유공자의 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 시설 공유재산 이런 것들도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사용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정치활동의 금지. 요거 이제 29조에 참전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자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지금 위반하는 것이 지금까지 고엽제단체나 또 우리 또 보면은 이용을 당하거나 박근혜 때도 이용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건데 자꾸 정치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참전자에는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럼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파 경향 인사하고 좌파 경향 인사 각자 성향이 있어요. 자기 성향이 있는 거는 좋아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남에게 강요는 하지 말라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하라는 거지. 막 강요하고 말이야. 이런 거 특히 우파는 잘 강요를 안 해요. 좌파들은 강요를 엄청 많이 하더만 보니까 좌파들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국가가 지금 정부가 좌파 정부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좌파 정부니까 좌파를 극렬하게 지지하면 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내가 한번 그렇지 않아도 누구의 돈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제가 방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출 해산사유 이 해산사유는 정관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불리하게 할 이유가 없고 유사명칭 34조에 가면 유사명칭 이 법에 따르지 않고 6.25 참전 유공자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해가 아니면 6.25 참전 유공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월남전 참제는 왜 없나 했더니 35조에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삭제한 이유가 보니까 여기 제일 앞에 35조 저 앞에 가면은 35조가 삭제된 이유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왜 삭제됐나 했는데, 여기 18조 이렇게 보니까 월남전 참전자의 조직 임원 등에 관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조부터 24조까지 24조부터 24조 7까지 25조부터 34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6.25 참전자법하고 월남 참전자법은 준용하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월남전 참전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법하고 이제 요 34조에 아까 이야기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6.25 참전자하고 월남 참전자가 똑같이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5조가 필요 없어서 삭제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35조에 이제 월남전 참전자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준용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칙에 가면은 36조 참전 명예 등의 환수, 요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요양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예우를 받으러 예우를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참전명예 반환 사례 기간 내 반환이나 국세 체납 처벌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도 반환 의무의 면제는 뭐 원인이 책임이 없는 사유 이런 거는 그 예우 정지.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법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받을 수 있는 예우를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이건 제한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이 이제 우리 지금 유사단체에서 하는 행위가 이거에 이제 저촉이 될 수 있고, 폭행, 협박, 기물파손, 부당하게 공무집행 방해하는 행위, 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가 형법 규정된 죄를 방어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뭐 이렇게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은 예우가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3년 범위 내에. 뭐 이렇게 국가보훈법 뭐 이렇게 금고 이상 실형 받은 사람들은 아예 법적으로 배제가 되고, 뭐 그 밑에 쭉 이렇게 뭐 있는데 복잡하니까 다 빼고요. 자료 제공도 그렇고 뭐 권한 위임도 그렇고 벌칙 잘 봐야 돼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5천만 원의 벌금이 처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부단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이게 지금 금융정보 사용 제공 누설을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유사단체가 이게 걸리들 우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 사용 제공 누설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아까 이제 유사단체 명칭을 사용하거나 하면은 34조입니다. 위반한 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처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지금 대충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 참전유공자법을 보고서 느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전유공자법이 좀 보면은 굉장히 루틴하죠. 일반적이고 정형적이라. 그래서 우리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너무나 일반적인 법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월남 참전 미지급 급여 진상조사 및 배상, 이게 지금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거 하고 고엽제 피해 진상조사 및 보상과 등급심의 완화, 할 수 있는 급수 완화하는 거 이거, 그리고 병급 규제 아까 해야 되는 거, 병급 규제를 해제해야 두 가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참전 명예 수당도. 그 다음에 유족 승계 조항도 없어요. 유족 승계 조항도 넣어야 되고, 참전 명예 수당에 체제 생계비 보장을 한다는 그런 것도 참전 명예 수당의 한 부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대통령령으로서 가능한 범위가 어떤 것인지, 또 총리령으로서 가능한 범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또 우리 전우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 노후에 이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박수천 회장께서 저한테 힌트를 준 건데, 그거는 이제 아마 공약사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한테 노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한데, 아마 박수천 회장이 앞으로 회장이 출마하게 되면은 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우들의 복지를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참전 명예수당, 월남전 참전자법, 참전유공자법,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 특별법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제정한다는 것은 거의 뭐 헌법 만드는 게 법률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특별법을 만들어도 지금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전투수당 특별법 이런 거는 사실 만들었어도 별 우리한테 이렇게 흡족하지 못한 그런 법률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까지 어차피 안 된 것도 잘하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 저기 특별법 이런 거 제정하는 것보다 박수천 회장이 그 비법 중에 하나 같아요. 이게 다는 공개 안 했는데 좀 하나가 지금 공개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참전자법 개정에 관한 거예요. 참전자법 개정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안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진상조사, 뭐 고엽제, 뭐 등급 완화, 뭐 병역 규제, 같은 각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임기 중에 다 하나하나 다 해결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공부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